수박밭에서 벌어진 일을 호박밭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거는요, 국회 청원이 아닙니다.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청와대에서도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 소관이 아니라 국회 소관이다. 그래서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을 국회에 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146만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국회 청원이 아니라 청와대 청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도 만약에 왔다면, 저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왔다면 청원을 안 한 그분들의 책임이죠. 직무유기입니다. 국회법에 자, 지금 송석준 의원님과 제가 일문일답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 그래서 국회법 125조 5항에 보면 청원이 들어오면 90일 이내에 심사 보고해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요, 계속 이거는 청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청원의 대상이 돼서 이미 접수가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 기밀, 국가 모독, 이 세 건은 청원이 성립 안 합니다. 지금 140만 넘게 한 이 청원은 그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자동 접수돼서 법사위에 지금 와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한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청원을 국회 법사위에 접수하지 않았어요. 자동 접수가 된 겁니다. 자동 접수된 기계를 탓하세요. 저를 뭐라 하지 마시고, 저는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청원 소위로 보낼 거냐, 전체 회의에서 토론할 거냐, 청문회 할 거냐, 이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요. 자동으로 접수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소용없는 그 토론은, 의사진행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균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인데, 대통령실에서 왜 증인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은 저를 보고해 주세요. 예. 아마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잘못이 있을지언정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인들 출석을 방해해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에게는 이미 많은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 계속 진상규명을 방해를 한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상식의 증거라는 것으로 판단해보면 대통령은 무리한 방법으로 이미 수사 외압을 가했고, 그것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증인 출석 방해 행태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 증감법상의 위법 행위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비서실장 등 하급자가 그 행위를 저질렀는데 대통령이 직무상의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김건희 여사의 명품포의 수수행위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정청탁방지법에 규정된 신고행위와 신고 의무와 반환 의무를 이미 위반을 했었습니다. 이거 검찰이 부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인사상의 권한을 남용했는가,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미 부정청탁 금지법을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탄원 청원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또 있습니다. 방통위법, 분명히 거기에서 방통위원 결혼 시에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 달 안에 임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반년 지나도록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방통법을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에게 이미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위법 사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이걸 좀 한번 그 여당 의원님들과 대통령실에 한번 경고를 주고, 탄핵을 당하는 이런 분해간 사태가 추가되지 않도록, 위법 행위가 추가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셔서 우리 국힘 의원님들도 착오에 의한 자, 저기 상습적으로 끼어들기 하는 송석준 의원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쪽 다 똑같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제가 의결 한번 제안합니다. 서로 끼어들지 않기로 우리 한번 합의합시다. 그거는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박균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에 청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들어왔는가? 들어왔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10만 명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탄핵 청원 소위를 안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누구냐? 국민의힘 측의 여상규 위원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이것을 그러면 청원은 심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건 125조 청원이 자동적으로 회부되면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는 의무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자꾸 말씀하시기 전에 21대 국회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한테 그 얘기를 계속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회 청원이 아니라 청와대 게시판에 146만 명이 된 거고,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이거는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 소관 사항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죠. 국회 청원을 왜 안 했느냐? 귀당의 법사위원장께서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박균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처럼 이것이 청원의 조건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의 기밀을 노출하거나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회부됐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는 충분하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찬반 토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반 토론 결과에 의해서 법사위원들이 1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법사위에서는 찬반 토론을 하고 그 찬반 토론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면 우리의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탄핵 소추를 제안할 권한이 없어요. 그 대통령 탄핵은 본회의장에서 150명 이상으로 발의되고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청원 심사를 하는데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안건이냐. 그래서 국회법 65조 1항에 의해서 청문회를 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진행된 거 가지고 왜 이것이 진행됐냐라고 따져봤자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드는 일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찬성 토론, 반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님은 민주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면 본인 했기 때문에 손들지 마세요. 가급적이면.